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직선 저번에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이야. 원의 정이라고. 자, 그냥 복수. 직선의 정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자, 원은 뭐냐면 원의 정의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원이라고 안 배우고 아마 동그라미라고 배웠을 텐데 초등학교 때 원을 배울 때 준비물이 있어. 초등학생들이 지금 오늘 학교에서 자자자자 오늘 원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준비물로 이걸 가져오라 그러거든. 그게 뭘까? 그게 컴퍼스야. 컴퍼스가 뭐냐면 뭔지 알 거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도구가 하나 있을 거라고. 찍고 어떤 반지름 맞춰갖고 뺑 돌리면 원이 하나 그려지거든. 자,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정확한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게 원의 정의야. 이거 꼭 기억해줘. 지금 원의 방정식 파트가 어려운 걸로 유명해. 그리고 내용도 꽤 많아. 근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원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원의 정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진짜로. 믿어. 원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 원의 정의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저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치. 컴퍼스로 치면 찍은 점이지. 그 뾰족한 거 찍은 데라고. 원의 중심이야. 그리고 같은 거리가 반지름이고. 그럼 원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 줘야 돼. 중심이 어딘지 반지름이 어딘지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건 원의 중심이 보통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 원의 위치지. 이 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언급을 해주는 거고,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원은 모양이 똑같이 동글동글한 모양. 하지만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 반지름에 따라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진다고. 자, 원은 항상 중심 반지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지금부터 단원이 이제 유형이 뭐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존재해. 근데 모든 문제, 모든 유형의 문제는 전부 다 이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풀어.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중심 반지름이 언급이 돼야 돼. 중심 반지름이 언급이 돼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아직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따가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랑 어떤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어. 두 개의 원이. 그러면 무조건 중심 반지름이라는 단어 집어넣어서 설명해 줘야 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원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랑 같으면, 이거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랑 같으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원이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한다고 얘기한다고.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원을 얘기를 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언급을 어떤 방법으로든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중심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그럼 이제 식으로 쓰면, 방정식이니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의로 표현을 하자. 중심이 있어. 여기 A라는 점. 그리고 일정한 점, 거리가 R로 일정한 점 P가 있다고 할게. P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간에 P가 여기 있든 이 P는 항상 AP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AP가 항상 R로 일정한다고. A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P의 좌표를 이건 돌아다니니까 X, Y라고 하면 A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R이 될 거라고. 양변에 제곱해버리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질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이게 방정식의 기본 꼴이라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예를 들어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럼 이 원방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다시 얘기하면 1,2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3으로 일정한 거지. 이렇게. 원방은 누구랑 누구 알면, 중심이랑 반지름 알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얘기가 232쪽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자, 232쪽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 문제를 풀 건데 진짜 다 필요 없어. 괜히 이거 유형으로 나누면 너무 많아갖고 공부하기 힘들어. 그냥 무조건 정의로 푼다.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정의에 의존하여, 정의에 순수하게 정의만 가지고 접근해보자 라는 거지. 원래 여러 가지 공식들도 나오고 하긴 한데 난 무조건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게. 자, 그럼 첫 번째 233쪽을 이제 같이 한번 봐볼까요? 원의 정의 이거 암기 꼭 하세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1-1번 봐볼게. 233쪽에 1-1번을 볼 거야. 어쨌든 봐봐. 1-1번처럼 간단하게 생각해봐봐. 1-1번의 1번. 중심이 이미 나와있지. 중심은 알려줬어. 이렇게. 그럼 누굴 안 알려줌? 반지름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안 알려줬잖아. 다만 얘가 누구를 지나간다고, 1,6을 지나간다고 알려준 거야. 여기 1,6을 지나간다고. 그럼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빼서 제곱 3제곱, 빼서 제곱 3제곱 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반지름이거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럼 얘는 루트 18이지? R이 일부러 저 밖으로 안 내보냈어.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써봐봐.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r 제곱이야. 기본형이 이거라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이거거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8이면 그거의 제곱 18 이렇게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 알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수가 있고. 자, 똑같아. 자, 마이너스 3,0이 어디 있고, 자, 2번 풀라고. 1-1번에 2번 1,0이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지름의 양 끝점. 그럼 당연히 이 중간쯤에 누가 있겠어?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0과 1,0의 중간에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이게 중심이야. 그리고 반지름 딱 봐도 얼마야? 요만큼 2잖아.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의 방정식은 2의 제곱 4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중심 반지름만 알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원래, 자, 그 다음 페이지 234쪽 볼 거야. 원래대로라면 234쪽을 풀 때 나름의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라고 정석 같은 데서는 아마 설명을 해줄 거야. 아니면 기본서 같은 데서도. 물론 이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할게.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그럼 X축 위의 점이니까 어쨌든 중심을 알아야 된다니까. 중심을. 근데 안 가르쳐줬잖아. 그럼 A, 0이라고 하면 돼. X축 위면.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Y제곱. 반지름도 안 가르쳐줬잖아. 반지름도 안 가르쳐줬으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미지수로 잡아놔. 중심은 A, 0이고 반지름도 모르니까 R로 잡아놨다. 이렇게 임의의 직선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놨을 때 얘네들이 이걸 두 개를 지나가면 되잖아. 마이너스 1,4와 3,0을 지나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1,4를 대입해보면 이런 식 하나와 3,0을 대입해보면 이런 식 하나가 나올 거라고.
일종의 연립방정식이지 뭐. 그러면 둘 다 R제곱 R제곱이니까 둘이 빼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얘네 둘이 같다 나오지? 그래서 전개 다 하면 보자. 열심히 계산하잖아? 이렇게 나올 거거든? A제곱 없어지고 8A가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4제곱이 R제곱이니까 R은 4 그럼 끝났지? R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 이제 이러면 누구 안 거야? 중심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 4짜리 이렇게 원방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무조건 중심 반지름 알아야 돼. 이제 문제에서 불친절하게 지금처럼 중심 반지름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안 가르쳐 줄 수도. 그럼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안 가르쳐 주면 미지수로 잡으면 되지. 근데 확실한 건 모르면 안 돼. 중심 반지름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론적으로는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저번 시간에 내가 기울기라는 단어를 수업하는 내내 몇 번 얘기하는지 한번 세어보라고 그랬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심 반지름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할까라는 거 생각을 해봐. 진짜로 세지 말고.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중심 반지름.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반지름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꼭 기억하세요. 원의 정의를. 자, 235쪽에 보면 뭔 내용이 있지. 뭐 내용인 즉슨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야.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뭔가 나름 새로운 내용인 거야. 근데 필요 없어. 무조건 뭘로 풀자? 오로지 원의 정의로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중심과 반지름으로 엮어야 돼.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자, 235쪽에 설명 안 해. 안 할 거야. 자, 236쪽 봐봐봐. 자, 3-2번 봐볼게. 원의 방정식. 물론 지금이야 당연히 원의 방정식 하고 있으니까 다 원방 문제겠지. 원의 방정식 줄여서 그냥 원방이라 그러거든. 원의 방정식 문제겠지만 그냥 어떤 식으로든 중심 반지름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럼 보자.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중심이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럼 중심을 모르는 거야. 저거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중심의 좌표를 A라고 잡자. X가 A면 Y 값은 A 빼기 2겠지. 이게 중심의 좌표야. 그러면 A, A 빼기 2를 지나간 어떤 중심을 가지는 원이 있고 이 친구는 누구랑 접하고 있대? X축이랑 접하고 있대. 그러면 자, 그래프를 대충 그렸어. 원을. 확실한 건 여기 좌표가 A, A 빼기 2라고 내가 잡은 거야. 이러면 봐봐. 이거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된다고. 원래는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 일부러 안 한 거야 지금. 어쨌든 이게 반지름 아니야? 여기 접하고 있으면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곧 이게 뭐야? 이 원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의 사이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표현해봐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 빼기 2의 제곱이 뭐야? 반지름 누구? A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자, 중심이 A, A 빼기 2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반지름이 A 빼기 2라고. 근데 이렇게 표현한, 임의로 표현한 이 원방이 누구를 지나가면 되는 거야? 4,4를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이게 반지름이 A 빼기 2이유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4 대입하면 돼, 일단. 4 빼기 A의 제곱, 이거는 6 빼기 A의 제곱, A 빼기 2의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0A, 16, 36, 52,
그냥 계산 좀 빨리 하다 보면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 a제곱 빼기 16a 더하기 48. 10이랑 4로 되네. 그럼 a 빼기 4와 a 빼기 12로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a의 값은 당연히 4 아니면 12겠죠. 됐죠? 그럼 우리가 찾는 원방은 4를 집어넣으면, 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봐봐. 그럼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다라는 첫 번째 에랑. 답이 두 개인 것 같아. 이번엔 12면 x 빼기 12의 제곱. 별거 없어. a 자리에 12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y 빼기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라는 두 가지 식이 나올 것 같아. 이해됐죠? 괜찮죠? 자, 무조건 누구 알아야 된다고? 무조건 중심 반지름으로만 문제를 풀어. 중심 반지름으로만. 자, 한 번 더 해볼게. 3-3번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3번을 보면 똑같아. 일단 무조건 중심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안 가르쳐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중심을 x값을 a라고 잡으면 y값은 이렇게 되지. b라고 잡으면 미지수 두 개 잡으면 귀찮잖아. 그리고 어디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그럼 y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프가 계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지? 그럼 이게 y축에 접하잖아. 그럼 여기 좌표가 a, -a 더하기 1이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a겠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림을 그려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판단이 되긴 해. 근데 어쨌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할게. 그럼 임의의 원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봐봐. a, 중심이 저거야. 이거 한 개 뭐 반지름 마이너스 a든 플러스 a든 어쨌든 a의 제곱이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굴 지나가? 이게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1 빼기 a의 제곱, 그리고 a 빼기 2의 제곱은 a 제곱. 넘겨서 정리 다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인수분해 안 된다고 가정해서 갈게. 그럼 a는 얼마 아니면 얼마야? a는 1 아니면 5지? 잠깐만, 이게 1,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하려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디 있어야 되지? 어쨌든 a 값이 1 아니면 5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당연히 6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37쪽 보세요. 237쪽. 여기도 내가 둘 다 풀게. 둘 다. 4-1번이랑 4-2번을 풀 거야. 여기도 똑같아. 무조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데 2,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친구가 있대. 이게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거야. 요렇게 돼갖고 조금 그래프가 원이 좀 작은데 이걸 지나가는 요런 애. 그리고 여기를 좀 크게, 큼직하게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이랑 y축이랑 접하는 이런 애. 원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암튼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이 그림에 따르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거든, 원이. 근데 확실한 건 a, a는 아니야. 왜냐면 x값이 양수면 y값은 음수니까 a, 마이너스 a가 중심이야. 그리고 반지름도 a지. 그럼 이 원방이 x 빼기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게 누구 지나가? 2, 마이너스 2 지나가는 거야. 여기 전개 다 하면 2a 제곱, 아니다, 여기까지 넘겨서 i 계산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8 나와.
됐죠? 자, 매우 놀랍게도 뭐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별로 상관없어. 한 놈을 A1이라고, 이거의 한 근을 A1이라고 하고 이거의 한 근을 A2라고 하자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A1 더하기 A2는 8이고 A1 곱하기 A2도 8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림 좀 다시 그릴까? 얘들아, 그림 좀 다시 그릴게. 괜히 너네 이거 보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된 애랑 여기를 지나가는 뭐 이렇게 된 애가 있다고 할게. 여기가 2,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하나는 A2, A2. 여기는 A1, A1이겠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1. 여기는 마이너스 A2.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였잖아. 그러면 당연히 A2 빼기 A1의 제곱. 맞지? 똑같이 A2 빼기 A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잖아. 이게 바로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얘는 A2 더하기 A1의 제곱에서 누굴 빼면 돼? 이걸 4개를 빼면 되잖아. 뺀 거의 제곱은 더한 거 제곱에서 4개 빼면 된다고. 그럼 이게 8, 얘도 8이니까 64에서 32 빼면 32거든. 이게 32라고. 얘도 어차피 얼마야? 32잖아. 그럼 64지, 루트 64.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8 나올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 4-2번에. 자, 원은 어쨌든 저찌됐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원의 정의로만 풀어. 내가 동그라미를 좀 더 잘 그리면 좋을 텐데 변태가 아니라서 그렇게 예쁘게는 잘 못 그리겠네. 동그라미 잘 그리면 변태래. 자, 아무튼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보면 마이너스 6, 3 뭐 이렇게 생긴 친구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2, 4분면에서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이렇게. 그러면 요거 좌표를 A, B라고 할게. 그 상태로 반지름은 뭐야? 요만큼이 반지름이잖아. 그럼 결국은 R은 B지. 그럼 이 원방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이 b니까 b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그 상태로 a, b는 누구 위의 점이야? 저거 위의 점이지. 그럼 a 빼기 2b 더하기 6은 0이다라는 걸 만족시키겠지. 위의 점이니까 이걸 만족시키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봐봐. 중심이 저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정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A, B라고 잡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때? 요게 지금 B고 요게 지금 A라고 치면 마이너스 A가 B랑 똑같겠지. 맞지? 괜찮아? 자, 그러면 B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3A는 마이너스 6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인 것 같네요. 원방 물어봤나?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잖아. 이런 식으로 미지수 잡아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별 내용 없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에 몇 가지가 생기는 게 현실적인 것들이 있거든. 일단은 그게 뭐냐면 240쪽 봐봐봐.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보자. 이건 240쪽 말고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239쪽 잠깐만 봐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개념 체크를 잠깐 봐봐봐. 개념 체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은 무조건 누구랑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중심 반지름을 꼭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중심 반지름이 그냥 작정하고 중심이 얼마다 반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일반형, 이거 부르는 이름이 일반형이야.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지. 근데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좋다고.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는 건 바로 그리기용이고 중심 반지름이 바로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야. 현재 x제곱, 자 이거는 일단 일종의 패턴이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알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x제곱 4x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6y가 있어. x제곱 더하기 4x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여기 4가 있어야 되고 y제곱 빼기 6y는 여기 뒤에 9가 있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4랑 9를 더해 놓은 거니까 빼기 4 빼기 9도 해줘야 돼. 그 원래 9가 있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여기까지가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까지가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9는 없어지고 4, 다시 얘기하면 2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와 중심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겠구나 라고 바로 보이거든. 표준형으로 꼭 바꿔줘야지만 중심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고. 보통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던져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형은 계산할 때나 써먹지 그림 그릴 때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 중심 반지름을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야 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x제곱 빼기 2x, 자 y제곱 플러스 4y.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1을 내 마음대로 일단 더해놔. 그리고 얘도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4를 내 마음대로 더해놔. 그럼 1이랑 4를 내 마음대로 더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알아서 보정을 해주려면 빼줘야 돼.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지. 여기 3개가 묶이면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거든. 9는 3의 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넘겨놓고 나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3이네라고. 오케이? 됐지? 항상 중심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일 기본 핵심 내용이지. 자, 그래서 240쪽 봐볼게. 연습을 조금만 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240쪽에 자 저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방이 있다고 치면 앞에서는 이미 표준형으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이미 가공이 돼서 나온 거야. 3분 카레 같은 거라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부터는 3분 카레는 아니고 우리가 약간 카레를 만들어야 돼. 카레를 만들려면 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원을 만들려면 원의 중심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든 꼭 알아내야 된다고. x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y제곱 빼기 4y까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더하기 9 더하기 4지. 내 맘대로 13 더해놨으니까 13을 빼놓고 플러스 a까지. 이 상태로 얘네들을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표현해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13 빼기 a다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근데 이거 중심의 좌표가 b, c래지. 이거 중심이 현재 어떻게 돼? 중심은 마이너스 3,2야. 마이너스 3,2.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지. 반지름의 길이가 2이려면 우변이 r의 제곱인 4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a는 9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a, b, c를 이런 식으로 다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 5-3번 보면 기본적으로는 어지간하면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뒀어. 무조건 중심 반지름이 보이게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현재 저 5-3번 문제도 x제곱에 2ax가 있고 y제곱에 마이너스 6ay가 있어. 일단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놓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이거 반의 제곱 그리고 이거 반의 제곱. 근데 내 맘대로 10a 제곱을 더해놨으니까 당연히 10a 제곱은 좀 빼줘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내가 지금 안 쓴 게 여기 얘네들 10a 빼기 25.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상태고, 정리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 y 빼기 3a의 제곱 넘기면 10a 제곱 빼기 10a 플러스 2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형에, 이 도형이라는 건 당연히 뭘 얘기해? 원이잖아. 원의 넓이가 4분의 5파이가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돼? 아니 4분의 5란다. 45파이가 나온다라는 건 반지름이 루트 45란 얘기야. 그럼 이쪽은 r 제곱이잖아. 이쪽은 r 제곱이기 때문에 원방 기본형이 이거야. 계속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주면 이게 원방 기본형이라고. 우변은 r이 아니라 r 제곱이 들어와야 돼. 이게 r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45여야 되고,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면 10으로 나누면 이거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를 2로 잡아주면 된다고.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수예제 1번부터 해서 필수예제 5번까지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필수예제 5번까지 바로 풀어봐. 자, 풀어봤죠? 자, 지금부터 242쪽을 볼 건데 242쪽에 어떤 빈 공간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공통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공통현은 일단 1번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의 방정식 둘을 뺨, 원의 방정식의 차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공통현의 특징은 요게 더 중요해. 수직 2등분이야.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공통현의 방정식의 특징은 수직 2등분이라고. 자, 뭔 소리냐? 여기 원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있어. 그럼 이 원의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존재하거든. 이 직선은 현이라고 불리는 친구야. 원을 딱 자르고 있기 때문에 현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현이고,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현이야. 그러면 이 현의 방정식은 C1에서 C2를 그냥 통째로 빼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이 하나 나오거든. 원의 방정식을 통째로 빼버리면 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현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현의 방정식의 특징은 수직 2등분이야. 수직 2등분. 현의 방정식 자체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면 2등분이 된다고. 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내려도 여기가 수직 2등분이야. 그래서 현의 방정식은 수직 2등분이다라는 게 중요해. 그거를 이용해서 7-2번을 풀어볼 거야. 7-2번. 그러니까 원방은 일단은 통째로 빼면 현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고, 하나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자, 이 상태로 이 원의 각각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바로 공통현이라고 불리는 친구고, 자, 이 방정식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볼게. 이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이거 전개 좀 할게. 일반형으로 바꾸자는 얘기야. 싹 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자, 얘는 싹 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원방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원방 두 개를 통째로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 현의 방정식이 나와. 그럼 이 원방에서 이 원방을 통째로 빼볼게. 빼면 x제곱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고 4x 4y 빼기 4는 0이지. 그럼 4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수직 이등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여기 수선 내리면 여기가 이등분이 된다고. 그럼 현재 이 친구 반지름이 2야.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웠던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개수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의 절대값 씌운 거. 이게 우리가 찾는 거리고, 이건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둘게. 유리화 안 하고. 여기가 그럼 아까 유리화 벌써 하려고 그랬네.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하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사용할 수가 있어?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지. 그럼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2제곱에서 얘제곱을 뺀 거지. 그럼 A제곱이 결국은 4에서 2분의 1을 뺀 거고, 그럼 2분의 7 나오고,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7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좀 해주면 2분의 루트 14가 나와. 오케이?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14기 때문에, 근데 현의 길이는 이거의 2배잖아.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2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겨서 이 길이는 이거의 2배인 루트 14가 나온다고. 오케이? 공통현은 어쨌든 수직 이등분이다 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방 두 개를 통째로 빼면 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243쪽을 봐볼게. 사실 243쪽은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대단원은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친구고, 그 중에서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좀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좀 유명하던 문제들이긴 해. 근데 괜히 대부분 친구들이 이게 지금 내신 대비하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거를 먼저 맛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치의 방정식에 대한 언급은 그냥 간단하게 할게. 간단하게 할 거고,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더더욱 간단하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라도 요 243쪽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민망하니까 243쪽에 8-1번 문제만 한 번만 잠깐 봐볼게. 사실 이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무슨 원의 방정식 중 아폴로니우스의 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1,0, B 4,0. 자, 일단은 243쪽 보면 파푸스의 정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자치의 방정식 문제란 말이야. 그냥 일단 설명을 해주는데 나중에 따로 공부할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여기 1순환에서는 공부하기 좀 힘든 단원이거든. 있는 그대로가 A, B는 정점으로 이미 정해진 점이고, P가 모르는 점 XY라고 할게. 현재 AP 대 BP의 비율이 2대1이야. 비례식 계산하면 2BP는 AP라는 비율을 가질 거고, 그리고 BP의 길이라는 거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X 빼기 4의 제곱 빼서 제곱하면 Y 제곱 이렇게 되고, AP는 또 여기 요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이야. 양변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갖고 계산을 하면 4의 X 빼기 4의 제곱 Y 제곱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계산을 후다닥 해버리면, 잠시만, Y 제곱은 3Y 제곱이고, X 제곱은 3X 제곱에 8, 4, 32, 32에서 30, 30X,
그리고 16, 64에서 얘 넘어오면 63? 이렇게 되거든? 계산하면 이렇게 돼. 이 상태로 싹 다 3으로 나뉘네. 3으로 나뉘면 요렇게. 자, 이걸 내가 다 따로따로 한 이유는 어차피 여기다 25를 더해 줄 거거든. 그럼 당연히 빼기 25를 할 예정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묶여서 x 빼기 5의 제곱, y의 제곱이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딱 4고, 이걸 만족시키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건 딱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짜리,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된단 말이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야.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 크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름 의미를 좀 가져. 아폴로니스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한 3번째 정도 할 때 따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연습 문제 몇 개를만 풀어볼 건데, 자, 6번, 7번, 9번, 그리고 15번, 17번, 그리고 19번, 요렇게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6번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Y축에 접하는 원이래. Y축에 접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나오는 원방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하고 빼기 16하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KY 하면 이거 반의 제곱인 4분의 K제곱이 있어야 되고 빼기 4분의 K제곱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요렇게가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가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 되고,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넘어가면 4분의 K제곱,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로 넘어가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친구가 중심이 어디 있대?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대. 중심이 Y축에 접하고. 그러면 2, 4분면 어딘지 알지? 자, 현재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뭐 시기가 있는 거야. 근데 2, 4분면에 있고 Y축, 이게 X축, 이게 Y축이잖아. 그럼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Y축에 접하지. 그럼 얘 반지름 얼마짜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4면 딱 반지름 4지. 맞지?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우변은 R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16이 돼야 되고, 그럼 4분의 K제곱이 넘겨서 정리하면 9, K제곱은 36이니까 K는 풀마 36이, 풀마 6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K가 만약에 K가 6이라고 칠게. 그럼 여기 6이라고 치면 이건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6이라고 치면은 16 나오잖아.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실제로 어디 있어, 얘는? 얘는 보다시피 중심이 3, 4분면에 있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중심이 2, 4분면에 있어야 됐으니까, 응? 그럼 K가 플러스 6이 아니라 K가 얼마라는 거야? K가 마이너스 6이 돼야지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계산하면. 그래서 Y값이 양수인 2, 4분면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6번을 지금 풀어봤고요. 자, 똑같은 건데 7번도 그대로 바로 가볼게. 자, 7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나가고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어차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잖아. 그럼 이게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은 아마 그래프가 좀 작은 걸로 해서 요렇게 접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좀 크게 여기서 접하면서, 이게 사실 좀 그림 그리기 쉽진 않은데 요렇게 해서 접하는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중심 있을 거고 여기도 여기 중심이 있겠지.
근데 확실한 건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미지수로 잡을 수 있는데 x값은 음수고 y값도 내려갔으니까 음수지.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잡을게. 아니면 그냥 a, a라고 잡아놓고 a라고 잡아놓고 a는 양수 아니고 뭐야? a는 음수일 거야. 둘 다. 자, 그러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a 제곱은 중심이 a, a니까 반지름 얼마? 반지름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또 괜히 헷갈리니까 중심의 좌표 자체를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a라고 잡고 a는 양수 이내로 둘게.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아놓은 이 친구가 누굴 지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거야. 열심히 다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8은 0 이렇게 나올 듯해. 계산은 쌤이 좀 빨리 했어. 보다시피 인수분해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 근데 확실한 건 이걸 계산하면 두 개의 a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a1이랑 a2랑 더하면 얼마? 12. a1이랑 a2 곱하면 18. 그럼 여기가 지금 a1, 여기가 a2라고 하자. 좌표를. 오케이?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지. 여기도 마이너스 a2, 여기도 마이너스 a1.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어차피 뭐 물어봤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지. 그럼 a1, a2 더한 게 얼마 나와? 12 나오네. 그럼 반지름 길이의 합은 12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a가 양수라고 잡아놓은 거니까 맞아. a1 더하기 a2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또 심플하게 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가 좀 치사하지. 뭐가 치사하냐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상한 식이 하나 있어. AXY. 저런 거 있으면 원 안 돼. 원 나오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만 묶여야 되는데 저런 거 있으면 이상한 애가 xy 둘이 섞여 있는 애가 생겼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a는 무조건 0이어야 돼. 저거 없어야 되니까. 이건 없고, 그럼 자, 얘랑 편 먹고 x 빼기 1의 제곱을 만들어. 얘랑 편 먹고 y 빼기 2의 제곱을 만들어. 그럼 사실 여기에 필요 없었던 1이 들어갔고 얘 그리고 얘 할 때 4가 들어갔지. 내 맘대로 5를 더한 거기 때문에 5를 빼놔야 보정이 되고 이렇게 돼요. 정리를 마저 다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반지름이 얼마래? 1이래지. 그럼 우변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그럼 b가 얼마? b가 4 나온다고.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b는 4고 a는 0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방 두 개를 통째로 빼면 나와. 공통현의 방정식 자체는. 그리고 공통현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고? 수직 2등분이라고 얘기했지. 자, 원이 있고 원이 있어. 내가 그림을 생각 안 하고 그린 거기 때문에 다소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 통째로 빼면 이거에서 이걸 통째로 빼잖아? 그럼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6x는 0이고 약분 살짝 하면 3x 빼기 y는 0이다라는 현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얘가 3x 빼기 y는 0이다라는 현의 방정식. 그리고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바꿀까? 얘 x 빼기 3의 제곱으로 묶이거든? 얘랑 얘를 일단 어거지로 묶으면 당연히 플러스 9를 해줘야 되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막 넘기고 그랬는데 그냥 우변에다 똑같이 플러스 9를 해줘. 그러면 얘 묶여서 x 빼기 3의 제곱 나오고
y제곱 한 개, 우변이 9니까 3제곱. 그럼 중심의 좌표가 결국은 3,0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 하나 그려진다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런 반지름도 궁금해한 게 아니고 이 직선을 궁금해한 것도 아니고 원 둘이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AB래. 그리고 이 길이를 물어봤잖아. 바로 이 AB를 뭐라 부르냐면 AB의 이름이 공통현이란 말이야. 뭐 공통현은 그냥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라는 의미에서 공통현인데 어쨌든 현이라는 건 수직 2등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면 반토막이 된다고. 3,0에서 여기다 수선 빵 내리면 여기가 반토막이 될 거라고. 자, 현재 상태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3,0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개수들 각각 제곱해서 더해. 여기다가 3, 0 대입해. 그럼 9. 그러면 루트 10분의 9거든. 여기 길이가 루트 10분의 9. 유리하는 굳이 안 할게 지금 현재 상태론. 그럼 저 상태로 이거 뭐해? 이거 구하려면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되지. 9에서 10분의 99, 81을 뺄게. 그럼 10분의 9 나와. 10분의 90이니까 거기다 루트 다시 씌워야 되지. 그러면 얘는 루트 10분의 3이 나오고 이게 루트 10분의 3인 거야. 이거의 몇 배? 2등분이니까 이거의 2배. 루트 10분의 6 나오고 굳이 유리화를 좀 해주면 루트 10, 루트 10 해버리면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됐고요. 자, 그러면 17번 봐볼게요. 17번. 자, 이제 실력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원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잖아. 중심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하고 그것들을 알아야 돼. 중심 반지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무조건 중심 반지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림을 그리면 솔직히 헷갈려갖고 그냥 그림 저 이차함수는 안 그리고 갈게. 어떤 원이 있다고 치면 이런 원이 있다고 칠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기도 했지만 누구 위에 점이야 저게. 이 Y는 X제곱 빼기 12 위에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임의로 잡으면 A, 뭐라고 잡아야 돼? A, A라고 잡을 수 있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는 A, A지만 만약에 여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치면 또 이건 A, A도 아니야. 그치? 왜냐면 Y좌표가 음수일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할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쓰지 말고 A, 그냥 B라고 잡아놓을게. 그러면 A, B는 누구 위의 점이야? 어쨌든 이거 위의 점이지. B는 A제곱 빼기 2다라는 첫 번째 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게 X축과 Y축이랑 동시에 다 접하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은 건 틀림없다고. 오케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 A가 풀마 B겠지. 그럼 B 대신에 그냥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고 이러면 A는 2고 A는 혹은 마이너스 1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A가 B가 아니라 A가 뭐일 수도 있어. 이게 B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지. 그럼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이니까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A가 마이너스 2 아니면 A가 1일 수도 있다고. 그럼 아마 그림이 보니까 요쪽에도 이렇게 있고 요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그려지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림이 좀 삐딱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A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요렇게잖아. 요렇게 2라고 치면 여기 2,2니까 반지름 2짜리야. A가 마이너스 2라고 쳐도 반지름 2짜리고 1이라고 쳐도 반지름 1짜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도 반지름 1짜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들아 미안 선생님 식을 잘못 썼다. 이게 12다 12. 12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지. 이게 12여야 되는데 그럼 이게 10이고 여기도 10이고 그럼 A가 4랑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4랑 3이지. 그러면 반지름 4짜리 원인 16파이와 반지름 3짜리 원인 9파이, 이게 여기도 반지름 4짜리 원인 16파이, 넓이로 치면 9파이, 그럼 다 합쳐서 50파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9번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줄게요. 19번은 안 풀어봤으면 좀 힘들 수도 있는 문제지. 좀 어려워.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얘가 얘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그럼 쟤가 있어. 얘가 있다고. 얘는 이거야. 그럼 얘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봐봐. 이 원이 어떤 다른 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그러면 딱 둘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반토막이 됐잖아. 요렇게랑 요렇게가 같아지지.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그림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 두 개 원의 방정식이 현의 방정식이지. 이 현이 2등분 하려고 하는 이 원에 누굴 지나가면 돼? 중심을 지나가면 돼. 그럼 일단 이 현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둘이 어떻게 하라고? 통째로 빼.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2a 빼기 1x 그리고 2a 플러스 1y,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중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 약분하면 a 빼기 1x a 플러스 1y 빼기 2는 0이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얘를 반토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중심의 좌표인, 얘 중심의 좌표 구해봐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3 플러스 a 제곱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a인데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나가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나가야 돼. 그럼 a제곱이 1 나오네. 그럼 당연히 a는 풀마 1인데 양수의 이해값 물어봤으니까 1 나올 거고. 자,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긴 해. 솔직히 이게 1순환이다 보니까는 뭐 많은 내용을 그렇게까지 확 다루긴 힘든데 어쨌든 무조건 원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거는 꼭 기억을 해줘. 맞지? 자, 됐어요. 자,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챕터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개념 정리를 좀 먼저 좀 할게요. 일단은 원은 그림만 따지면 동그라미,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리고 직선, 쭉 가는 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네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 첫 번째 관점은 오로지 얘네들을 도형으로 보는 거야. 기하로 보자고. 기하로. 원은 정의가 어떻게 돼? 한 점으로부터, 자 이거 외워야 된다고 진짜 엄청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쉽게 생각하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수로 보는 거야. 대수로 보면 원의 방정식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2차식이지.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2차식과 1차식은 둘이 만약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하면 일종의 연립이지. 둘이 연립을 했다고 치면 어쨌든 2차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나와. 근이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림으로 갔을 때는. 근데 당연히 그 두 개가 2차 방정식이 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근을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어. 근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이거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근이 두 개니까 이거는 둘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D보다 0보다 크면 돼. 그리고 얘는 D가 0이면 돼. 중근 가질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으면 된다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잘 안 씀. 왜 안 쓰냐? 이유는 간단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이항하고 있는 거 우리는 어쨌든 원이라는 정의와 직선의 정의를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자, 원이 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계속 얘기하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근데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치자.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거리 D와 R을 비교했을 때 현재처럼 D가 R보다 짧아. 그러면 직선이 원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러면 교점이 두 개인 거야.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직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D와 R이 같아. 이러면 교점이 한 개고 이걸 전문용어로 접한다라고 얘기해. 스쳐 지나가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D는 R, 접하면 D는 R. 번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접하는 동네는 항시 90도야. 물론 접하는 동네뿐만 아니라 현도 90도지. 수직 이등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90도가 존재한다. 접하고 D는 R이고 그리고 접하는 동네는 90도다. 요거 두 개를 꼭 명심을 해줘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아예 안 만나. 그러려면 더 멀지. D가 R보다 크면 아예 만나지 않는다고.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본 거야? 이건 도형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고 여기는 식이라는 2차 식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야. 근데 식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도형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는 요 관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도형 관점에서. 자, 248쪽을 보면 1-2번을 봐볼게. 원래대로라면 그냥 도형만 가지고 풀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걸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두 가지 경우로 푸는 걸 한번 다 보여줄게. 일단은 처음이니까. 자, 첫 번째 이거를 오로지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만난다라는 건 둘이 교점이 있는 거야.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있음. 교점이 있으면 당연히 교점이라는 건 뭐야? 근 있음.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음. 식 관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둘이 연립할 거니까 y는 kx 플러스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x제곱 kx 플러스 5의 제곱은 9고 정리 다 하면 k제곱 플러스 1x 10kx 더하기 16은 0이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자 짝수 공식 쓰면 되지.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반의 제곱 25k 제곱 빼기 ac 이게 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으면 되고 9k 제곱이 16보다 크고 따라서 k 제곱이 9분의 16보다 크다. 따라서 k는 3분의 4보다 크던가 혹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으면 되더라 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요걸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의 관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아요. 원이 하나 있고 현재 y절편은 정해졌지만 y절편은 5로 정해졌지만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는 얘랑 만나려면 요때랑 요때 사이에서 놀면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자, 아무튼 요렇게 되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쭉 그었어.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이 D가 반지름인 R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 반지름이 3이야 얘가 3이잖아.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냐? D는 이게 직선이 k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고 0,0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개수들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알죠? 거리 구할 때 0, 0 대입하면 5의 절대값 씌운 게 이게 누구랑 같음? 3이랑 같음. 그러면 3k제곱 플러스 1에 루트 씌워놓은 것이 절대값 5잖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싹 뭐 해버려? 제곱을 해버리라고. 아, 참고로 이건 접할 때를 내가 해놓은 거고 D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이거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자, 양변에 제곱하면 9 k제곱 더하기 1이 25. 따라서 k제곱이 아까랑 똑같이 나와. 계산 다 하면 9분의 16. 아까랑 다 똑같이 나오지. k제곱이 9분의 16보다 크니까 k는 3분의 4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으면 되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는 250조. 아, 250쪽이 아닌가? 아, 249쪽. 현 얘기가 또 나왔는데 2-2번 봐볼게. 현 얘기가 또 나왔어요. 현 얘기가. 원이 있고 원 그렸으면 파악을 해봐봐. 중심은 1,1이고 반지름 5짜리 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기면 y는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가 있는 거고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현의 길이가 있는데 이 현의 길이가 8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는 얘기야. 간단해. 현은 뭐라 그랬어? 현은 수직 이등분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2등분이 된다고. 그리고 현재 상태면 반지름이 5 그리고 현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까지가 4.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3이 되겠죠. 그럼 보다시피 뭐가 3인 거야? 1,1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인 거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자, 한쪽으로 몰아놓고 구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루트 씌우고 1 대입하면 k의 절대값 씌운 게 누구랑 같다? 3이랑 같다. 따라서 절대값 k가 3 루트 2고 k는 풀마 3 루트 2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양수 k니까 답은 3 루트 2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현은 수직 2등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고 한 번만 더 해보기 위해서 2-3번을 풀어볼게. 일단은 그려. 반지름이 5짜리, 중심이 0,0짜리가 있어.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어. 이런 친구. 그럼 여기 두 교점이 있을 건데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그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는 어차피 이 두 교점 자체의 요 AB 자체를 지름으로 하는 애가 넓이가 제일 작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 넓이가 더 크잖아. 좀 전에 우리가 그린 그림보다는. 요렇게 될 때가 넓이가 제일 작을 때야. 그럼 결국은 누굴 구해야 돼? 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그 반지름은 현재 바로 현의 반이죠. 그럼 결국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현은 뭐라고? 현은 수직 2등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0,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1제곱, 2제곱의 루트 0,0이니까 대입하면 5의 절대값 씌운 친구가 얼마? 이게 현이잖아. 이 길이잖아. 그럼 저게 루트 5분의 5여서 결국 루트 5 나오네. 여기 길이 루트 5. 그리고 반지름 얼마였어? 이 친구 반지름이 5짜리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쓰면 수직이니까 90도니까 5제곱에서 루트 5 제곱 빼면은 루트 20 나와서 2루트 5 나와요. 그럼 반지름이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2루트 5인 거지. 그러면 2루트 5 제곱하고 파이 곱한 20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넓이겠죠. 근데 이 문제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여기다 출제한 의도는 현은 수직 2등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자라는 거.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이번엔 접할 때의 상태를 좀 알아봐 볼게. 250쪽. 자, 250쪽은 쌤 뭐 위에다 적든 밑에다 적든 어디 공간에다 한번 적어봐봐.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원과 직선이 접하잖아. 참고로 D는 R 요 내용은 뒤에도 또 나오는데, 원과 접선, 아무튼 접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원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줘야 돼. D는 R. 접하면 D는 R. D라는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R은 반지름을 얘기해. 이게 항상 같고, 접하는 동네는 90도.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해줘. 자, 지금도 3-1번을 풀면서 확인을 좀 해볼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내가 설명을 할 때 아마 다른 단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릴 거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 안에 들어있는 거고, 핵심이 결국은 그림이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혹은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은 이해가 잘 돼. 그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딴 그림은 못 그리니까 더하기 4, 우변에도 더하기 4 하면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 2짜리. 일부러 축은 안 그렸어. 괜히 그림이 못 나질까봐. 1,4가 여기쯤 어디 있을 거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접하는 동네는 여기가 필이 90도야. 필이 90도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조선을 그어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P, 여기가 T, 그리고 여기가 P거든? PT의 길이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지. 결국은 여기가 90도니까 나 반지름은 알아 몰라. 반지름은 2야.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3제곱, 4제곱이니까 이거 5 나와. 그럼 접하는 동네가 뭐니까? 접하는 동네가 필이 90도니까 피타고라스를 또 쓸 수 있다. 5제곱에서 2제곱 빼면 루트 2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봐볼게. 3-3번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누가 봐도 그냥 반지름 1짜리 조그만한 원이 있고 3,2라고 여기 어디쯤에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접하게끔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각각의 점을 A, 여기는 B라고 할게. 포인트는 접하는 동네가 바로 90도라는 거지. 설명은 좀 전에 시컨 열려면서 다 했어요. 그 상태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당연히 이 사각형은 이렇게 잘라버리면 삼각형 두 개인데 아마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일 거야. 이 길이 같고 여기 공통이고 여기 90도니까 합동이잖아. RHS 합동이라고. 자, 아무튼 여기 0,0이거든. 그러면 3,2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3제곱 2제곱해서 루트 13 나오고 여기 반지름 1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3제곱에서 1제곱 빼면 루트 12 2루트 3이라고. 그럼 이거 넓이가 뻔하잖아. 2루트 3 곱하기 1에서 2분의 1 하면 루트 3 나오는데 그게 지금 두 개 있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넓이는 이렇게 심플하게 풀린다고. 지금 풀어놓은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쌤, 이거 왜 이렇게 쉽게 풀려요? 너무 쉬운 것만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쉬운 것만 푸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쉽다고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이유는 간단해. 그려놨잖아. 그려놨다고. 이걸 막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갑자기 친구가 어떤 애인지 막 물어봐. 막 잘생겼어? 예뻐? 막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코의 높이는 2cm 정도 되고 2cm? 2cm 낮은 거가 한 3cm 정도 되고 눈의 전체적인 그 장반경이 3cm, 단반경이 2cm인데 눈동자의 크기는 반경 0.7mm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뭐해? 사진 자. 이렇게 생겼어. 이건 끝나는 거라고. 그림 그리면 다 보여. 그림 그리면 다 보이는 거고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됐죠? 됐어. 자, 251쪽에 별표 100만 개 쳐놓으세요.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요 원의 방정식 통틀어서 아마 내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 4-1번과 4-2번을 둘 다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려 일단. 원이 반지름 1짜리. 그리고 직선이 이런 애가. 그리고 이 직선과 원 위에 어떤 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원 위의 점들. 자,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이렇게 뺑 갔다가 다시 뺑 왔다가 뺑 갔다가 뺑 왔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직선이랑 제일 가까워졌을 땐 누가 봐도 여기야. 요 지점이라고. 여기가 제일 가까울 때야. 그리고 제일 멀 때는 아마 누가 봐도 요 지점이야. 근데 문제는 과연 내가 요 지점이라고 얘기한 저 지점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원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제일 멀 때는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할 때가 최대야. 최대는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할 때가 최대고. 왜? 특별한 이론은 없어. 진짜로 그래 보이니까 그래. 제일 가까울 때는 어디야? 제일 가까울 때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건 바로 D죠. 반지름이 이미 1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요 직선이 요거고 중심이 0,0이니까 0,0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2제곱, 1제곱 이제 그냥 바로 쓸게.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 올 거니까 얘지. 그러면 3분의 5 루트 5가 우리가 찾는 D고 그럼 최대는 3분의 5 루트 5 더하기 1이고 최소는 3분의 5 루트 5
3분의가 아니잖아. 5분의잖아. 빼기 1이지. 둘이 계산하면 5분의 9 빼기 1이니까 5분의 4 나오겠다. 됐죠? 답이 5분의 4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할게. 그 밑에 거 2번. 핵심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핵심은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자, 그럼 봐봐. 얘도 그려. 그러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야. 2 아니야. 반지름 루트 2야. 그 상태로 마이너스 1,5라고 해서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그리고 0,4라고 여기 어디쯤 있겠네. 그러면 요렇게 A, 여기 B. 그러면 요 A, B의 뭐 P라는 점은 누구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지. 그러면 봐봐. P가 여기는, 이 P는 이건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라고. A, B는 정점이야. 이건 고정이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뭐는 안 바뀜. 밑변의 길이인 AB의 길이는 고정이라고. 하지만 삼각형의 높이가 바뀌지. 지금 P가 저기 있으면 그렇지만 P가 여기, 만약에 여기 있다.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바뀌잖아. 삼각형의 높이가 바뀐다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넓이가 최대가 되고 넓이가 최소가 될 때 물어봤으니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바로 높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높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높이가 언제 제일 크고 높이가 언제 제일 작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높이라 하면 결국 뭐야? 이 AB를 지나가는 이 직선과 어디까지 거리, 중심까지 거리에다 반지름을 더한 게 제일 멀리 떨어질 때야. 높이가 제일 커질 때는 언제냐면 중심까지의 거리에다 반지름을 더했을 때고, 높이가 제일 작아질 때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라고. 요때겠지. 요렇게 됐을 때 높이가 제일 작아질 때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자. x가 1 가는 동안 y가 1 내려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y절편이 4니까 요런 직선이고, 정리 좀 하면 요거. 여기서부터 0,1까지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2, 0,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라는 d를 가지고, 그럼 이거 최대값은 얼마야? 반지름 아까 루트 2였지. 그럼 이건 2분의 5 루트 2. 반지름 루트 2야. 얘는 2분의 루트 2. 그럼 넓이는? 넓이가 제일 커질 때 언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1제곱 1제곱 하면 루트 2야. 높이가 제일 커질 때가 2분의 5 루트 2였지. 그러면 넓이가 제일 커질 때 2분의 5. 넓이가 제일 작아질 때,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루트 2 대신 높이가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그러니까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5가 나올 거라고요. 됐죠? 요 페이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됐지? 됐어요. 일단은 조금만 쉬면서 여기까지 한번 개념 익힘이란다. 필수 예제 한번 쪼로로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인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되게 중요한 선인 거야. 접하는 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원위의 한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원 밖의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나름 다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 1번, 2번은 공식이 있다고. 근데 공식 암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은 나중에 필요하면 암기를 시킬 건데 어지간하면 암기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문제를 좀 풀게. 암기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자, 암기 안 하면 어떻게 한대요? 할 수 있어. 봐봐. 다만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냐? 접하면 D는 R. 접하면 D는 R. 그리고 접하는 동네 몇 도? 90도. 이 두 개의 내용만 기억을 해줘. 접하면 D는 R, 접하는 동네는 90도. 이거 두 개만 기억해 달라고. 맞지? 자, 그러면 254번. 254쪽. 자, 거기 1번을 볼 거야. 나 아무것도 설명 안 함. 그냥 접하면 D는 R, 내지는 접하는 동네는 90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다 풀 거야. 공식은 전혀 외우지 말고. 자, 저 친구의 수직이래.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현재 상태로 정리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2분의 1의 수직인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친구겠지. 뭐 그런가 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모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건 알지만 y절편은 모른다고. 그럼 뭐에서 풀어? 무조건 D는 R로 풀면 돼. 그럼 그려봐봐. 1.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는 이런 직선이 있겠지. 물론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있고 밑에도 하나 더 있다고. 근데 접하는 동네는 90도고 D는 항상 뭐랑 같다고? R이랑 같다고. 현재 이 친구의 R은 루트 5야. R 제곱이 5니까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그럼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루트 5가 돼야 돼. 0,0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2제곱 1제곱 하면 루트 5지. 그리고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 C 루트 5야.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k는 풀마 5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나오고 밑으로 이렇게 접하는 똑같은 건데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55쪽 봐봐. 거기 6-3번 봐볼게. 쌤이 지금 어떤 공식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일부러 안 해준 거야. 공식으로 문제 풀면 어차피 까먹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식은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때 암기를 하자고. 자,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림 그려보면 원은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 4,2라는 원 위의 점이 있나 봐. 근데 이 위의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굴 꼭 알아야 돼. 기울기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접하는 동네가 90도거든. 그러면 2, 마이너스 1과 4,2를 연결해보면 얘는 x가 2 가는 동안 y가 3 올라가서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3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친구의 기울기는 수직이잖아. 접하는 동네는 90도니까. 그러면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끝!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누구 지나가기만 하면 돼. 4,2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뭔가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 1도 안 쓰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 255쪽
257쪽 봐볼게. 257쪽. 자, 여전히 공식을 안 쓸 거야. 사실 여기는 세 번째는 공식도 없어.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고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짐. 여기 중심의 좌표 0,0. 그리고 3,1이 어디쯤 있겠지? 이게 3,1이다 보니까 반지름 1짜리거든? 그럼 접선이 두 개가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가 있을 거야. 얘는 이미 아는 것 같아. 얘는 y는 1이지. 이거랑 자, 갑시다. 어쨌든 이 노랭이 뭘 몰라. 3,1을 지나가는 건 알지만 기울기를 모르잖아.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놓고 거기에 3,1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럼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1은 0인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구하면 0,0까지의 거리 구하면 m제곱 1제곱에 루트 씌우고 m제곱 1제곱에 루트 씌우고 거기에 뭐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에 절대값 씌운 게 이게 얼마야? 이게 반지름 1이랑 같으면 되잖아. 루트 넘기고 양변에 제곱 또 하면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은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1 없어지고 8m제곱 빼기 6m이니까 결국 m으로 묶이고 2로 나눠버리면 이런 식이 될 테니 얘가 아마 m이 0일 될 거고 이게 m이 4분의 3일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은 4분의 3인 상태에서 누구 지나가면 돼? 3,1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4번 한 번만 더 봐볼게. 257쪽에 4번. 보면 원점에서 저기까지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원점 있겠지.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는 원점에서 그은 거고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0,a고 반지름이 2인 친구야. 물론 얘는 솔직히 대칭이다 보니까는 a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답이 아마 2루트 2 나올 거야. 여기도 90도고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어서 여기도 2고 하면 이게 딱 대각선이니까 2루트 2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문제가 좀 쉬워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일부러 그렇게 안 풀게. 일부러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거냐면 답은 2루트 2가 금방 나올 거야 아마. 자, 얘 기울기 모르잖아. m이라고 해. 그리고 원점 지나가니까 y는 mx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mx는 접하고 있으니까 뭐야? 접하면 d는 r인 거야. 그럼 m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0,a까지 거리를 구해봐봐. m제곱 1제곱에 어디까지? 0,a까지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을 씌운 게 이게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 2랑 같다고. 양변을 넘겨서 정리하면 4m제곱 플러스 4가 a제곱이 되고 a제곱을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이거는 현재 상태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당연히 계산을 하면 m이 2개가 나올 건데 2차식이니까.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참고로 1차 없어. m 2개 곱한 게 누구야? a분의 c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 두 개를 곱한 건 A분의 C라고. A분의 C. 이게 누구랑 같아? 기울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따라서 넘기면 4 빼기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제곱이 8이 나온다고.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2루트 2겠지. 아까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지. 2루트 2.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풀 거냐면 2번, 6번, 11번, 12번, 13, 16 이렇게 좀 풀어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제만 풀어보세요. 2번, 6번, 11번, 12번, 13번, 16번 좀 잠시 풀어보세요. 아, 뒤에 연습 문제 얘기하는 거야? 자, 풀고 난 다음에 봐. 그냥 바로 보지 말고. 2번 볼게요. 2번. 뒤에 연습 문제 2번이요. 258쪽에. 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중심이 보이게끔. 이제 원 계속 했으니까 쌤 이제는 좀 지겹다. 빨리 할게. 2제곱, 1제곱, 5제곱이네. 됐죠? 자, 그럼 얘는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5인 친구야. 자,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랑 서로 만나야 된대지.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중심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 중심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누구? 반지름 5보다 작으면 돼.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냐? 1,2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4제곱 마이너스 3제곱 5지 5. 거기 1, 2 집어넣어봐. 그러면 K 빼기 2의 절대값 C 뭐랑 뭐보다? 5보다 작으면 만나지. 같아도 어쨌든 만나긴 만나. 접하면서 만나니까. 자, 그럼 K 빼기 2의 절대값이 이게 5니까 25보다 작고 K 빼기 2가 25랑 마이너스 25 사이이기 때문에 K는 27과 마이너스 23 사이다라는 조건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3과 27을 포함한 이 사이의 값이다라는 게 답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6번이요. 자, 일단은 원을 중심 반지름이 보이게끔 정리를 하면 5, 6 이렇게 되고 쟤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 4짜리 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3이라고 해서 여기 어디 위에 점이 있나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접점을 P라고 하겠대. AP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 핵심 내용만 기억합시다. 접하는 동네는 뭐라고? D는 R도 있긴 하지만 접하는 동네는 90도.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이 두 가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 접선의 방정식은 D는 R이랑 접하는 동네는 90도다라는 두 가지 내용을.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건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2제곱 5제곱이거든. 그럼 루트 29. 근데 여기가 아까 반지름이 4였지. 그치? 루트 29. 그러면 루트 29제곱해서 4, 4, 16 빼면 13. 얘는 루트 13.
중요한 내용은 이 문제가 아니고 접하는 동네는 90도다. 접하면 90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볼 건, 얘들아 이거 이해 안 되면 잠깐 끊고 다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 괜히 뭐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쭉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봅시다. 자, 11번 볼게요. 위에 점 2,-1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 접선부터 먼저 구해보자고. 처음에 그려진 저 친구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데 이걸 지나가는 접선이 있나봐. 자, 이거 어쨌든 접하는 동네는 90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0,0이랑 2,1을 연결한 요 친구의 기울기가 x가 2 가는 동안 y가 1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2겠지. 기울기가 2인 상태에서 누구 지나가? 2,-1 지나가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얘는 y는 2x 빼기 5라는 직선이 된다고. 근데 이 직선이 누구랑도 접한대. 이 직선이 저기 있는 이 친구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반지름이 보이게끔 표현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이 k 더하기 5가 되는 이 친구.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k 플러스 5가 되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랑 이 직선이랑 접하려면 식을 조금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건데, 접하면 뭐라고? 접하면 D는 R. 그러면 마이너스 2,1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2, 1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거 2루트 5죠? 계산 다 하면.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가 돼야 돼. 이 반지름이 2루트 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제곱한 게 얘 제곱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K는 루트 K 플러스 5가 2루트 5가 돼야 되니 K는 15가 나오겠네요. K는 15. 됐죠? 자, 그리고 볼 건 12번 문제입니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접하면 90도, 접하면 D는 R. 요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풀 거야. 너네가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공부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어. 사실 인간의 뇌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그리고 원칙으로, 원리로 문제를 기억을 해줘야 돼. 원은 뭐야? 정의로 푸는 거고, 접하면 D는 R이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원은 정의를 풀어야 되니까 중심 반지름이 좀 보이게끔 저대로 두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저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여기가 이거고 4,3이면 한 이 정도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위의 점이니까. 그럼 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황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 직선의 정의가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울기 구해보면 이거 2 가는 동안 1 올라갔지. 얘는 기울기 아니다 3 가는 동안 1 올라갔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누구 지나가? 4,3 지나간다고. 그럼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잖아. 그러면
이 친구 이 직선이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있다고 치면 이거거든. y절편은 15고 x절편은 5가 되는, 그럼 넓이는 당연히 5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뭐 그런 친구가 나오겠죠. 됐죠? 접하면 D는 R, 접하는 동네는 90도, 원의 정의는 항상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수직이면 마이너스 1. 어떤 내용도 앞에서 안 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됐죠? 자, 됐고. 13번. 흰색 어디 갔지? 자, 13번. 어떤 원에 접하고 어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걸 이등분해야 된대. 원을 반토막을 내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그럼 얘는, 이 직선은 1,0을 지나간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접한다. 접한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런 원인데, 얘가 지금 현재 접하려면 뭐를 접하는 동네는 D는 R인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이건 기울기는 모르지만 누굴 지나가는 게 틀림없다고? 1,0을 지나가는 게 틀림없다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접하니까 뭐라고? 접하니까 D는 R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접하면 D는 R. 자, 그럼 mx 빼기 y 빼기 m은 0.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m제곱 더하기 1에 루트 씌우면, 그리고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의 절대값 씌운 것이 누구랑 같다고? 반지름인 1이랑 같아야 된다고. 자, 넘겨서 정리 다 하면 m제곱 더하기 1이 4m제곱이고, 그럼 m제곱이 3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아마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m은 풀마 3분의 루트 3이잖아. 따라서 기울기가 플러스인 친구도 있고, 그 상태로 1 지나간 이런 친구도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친구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됐고. 그리고 16번 볼게요. 16번 별표 막 쳐놓고, 오늘의 마무리 문제로 딱 좋을 것 같아. 원의 방정식의 마무리 문제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생전 처음 보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물론 너네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공부를 했거나 하면 기억을 하겠지만, 모른다고 치면 어쨌든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원의 정의에 따라 중심 반지름을 꼭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 2짜리 원이 있고, 그리고 얘는 2,3이라는 어떤 동네가 있는데, 2,3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그리고 이 접하는 동네를 각기 AB라고 하고,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지. 요건 좀 이따가 괜히 또 그림 그리면 헷갈리니까. 어쨌든 접하는 동네잖아. D는 R 내지는 90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현재 상태면 보자. 내가 그림을 잘 그려놨거든. 여기 반지름 아까 2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1이고 중심의 좌표가 여기 2,3이야.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4제곱 2제곱이니까 루트 20이어서 2루트 5 나와.
그리고 얘가 4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 있지? 이게 뭐 하는 애야? 이거 현이잖아, 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여기도 현이니까 90도지. 그럼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랑 이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닮음인데, 다 90도니까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닮음이라고. 됐지? 그럼 이게 결국은 몇 대 몇이야? 요게 2대 1이 돼야 돼. 그럼 현재 조그만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지금 2대 1이란 말이야. 비율만 놓고 보면. 근데 여기가 아까 누구? 여기가 아까 반지름이 2였거든. 그러면 2대 1이라는 비율을 이용해서 보면 5k제곱이 4니까 k제곱이 5분의 4. k는 5분의 2루트 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결국은 2k니까 여기는 5분의 4루트 5. 그게 몇 배? 현이니까 2배 해야지. 5분의 4루트 5 2배 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접점 사이의 거리는 5분의 8루트 5다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원의 정의, 직선의 정의 이런 거 꼭 좀 기억해줘. 접하면 D는 R, 접하는 동네 90도, 현도 90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 뭐 이런 몇 가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도형의 방정식 문제고요. 유형편까지 숙제로 꼭 해올 수 있도록 하세요.